반갑습니다. 예.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네, 잠깐 펼쳐보세요. 빨리 예설을 하고 나갈게요. 자, 1번에 장기 5년 이상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이다. 여러분, 그 2년짜리 시효는 없잖아요. 2년짜리는. 우리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죠? 예, 5, 7, 10, 15, 25, 1, 3, 5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2년짜리 모래시계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1번이 틀리고 이제 이게 답이겠죠. 근데 2번 선택지는 좀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2번 선택지는. 이번 선택지는 어려운 선택지가 아니네요. 나는 다른 선택지하고 착각했네. 여러분, 그 검사가 공범 1인을 기소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뭐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인지, 그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니? 그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경우와는 달리라고 했죠. 그래 뭐라 했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이거는 뭐 진범 아닌 자를 기소했으니까 진범에 대한 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되었다면 어떻게 돼? 그때는 범죄 행위는 같이 했으니까 공범 1위를 기소한 거 맞고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는 정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은 검찰 7급에만 2번 나왔어. 검찰 7급에만 다른 증언에 나오지 않고 검찰 7급에만 2번에 걸쳐 나왔는데 한 번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무죄, 이것을 뭐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 출제한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 확정되는 경우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둘 다를 같이 적었다고. 그럼 일단은 틀린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 그지? 하나는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됐다면 이거는 공범 1위를 기소한 거 맞으니까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는 정지되고, 그리고 책임 조각 정지, 그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라면 이거는 진범한 자를 기소했으니까 정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필기 노트에 둘을 딱 비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꼭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범 1인 기소함으로써 시효 정지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 미치지만 어떻게 되면 공범 1인이 외국으로 도망침으로써 시효 정지 효력은 국내에 남아있는 공범에 대한 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기억해도 우리 필기노트에 두 개 딱 비교돼 있잖아요. 자, 포괄일제 나왔네. 포괄일제 여러분들, 포괄일제 같은 경우에는 뭔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시효를 기산하는 게 아니고 최종형이 끝났을 때 그때 시효를 기산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법정형이 가볍게 바뀌면 이건 형법 이야기잖아. 우리 재판시법이 적용되지. 따라서 시효도 가벼운 법정형을 가지고 시효 기간을 다시 정하잖아요. 자, 2번 문제. 2번 문제 여러분, 2번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뭐 다 맞추세요 조금. 근데 이거 시효 제대로 뽑아내가지고 더하기 못해가지고 틀린 친구도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있지. 늙고 있나? 맞나? 괜찮다. 그 이제 더하기 못해가지고. 맞았어? 아니 강한 그 부정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의심스러운데 나중에 와봐봐. 내가 몇 개 내볼게. 아니 각 학원들마다 다 있다니까 정말. 여기 더하기 못해 틀린 친구도 있을 거야. 자, 여기 무기징역은요 뭔데? 무기징역은 15년이잖아요. 예. 장기 10년 이상의 금고, 이건 어때요? 10년 이상의 금고는 10년이죠. 그 다음 5년 미만의 자격증, 자격증제는 밑에 라인이죠. 밑에 라인. 자격증제는 5년 미만은 1년. 그 다음 벌금은 5년, 구류 1년이죠. 그 다음 사형 2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징역이니까 위에 라인이다. 그래? 10년 미만이니까 7년이 되겠네. 그 우리 이렇게 전에 여기 머리가 이 머리가 이게 긴 게 있거든. 그 나 이거는 왜 생겼을까? 볼록이가 보통 이렇게 좀 하잖아요. 볼록이 와이셔츠 이런 데서 떨어지는 것 같아. 볼록이 머리에서. 어떤 아줌마를 만나고 있을까? 자, 볼록이. 네, 그 밴드에 그 볼록이 그 욕하는 거 내가 올려놨는데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트레스 좀 받는 친구들 있으면 제 밴드에 그 볼록이 그 욕을 내가 올려놨습니다. 그것만 딱 끊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야, 내가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그 지금 현지가 있는 우리 제자가 이거 정말 웃기다. 한번 들어봐라. 오빠야들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오빠가 됐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단톡방이 있거든. 그 애하고 또 이제 또 현직에 나가 있는 또 그 뭐시마 남경. 예. 그럼 한번 들어보라 해서 들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뭐 나는 뭐 강의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지 혼자 뭐 이러고 있다가 막 하더니 막 웃더라고. 그게 뭐 미치겠인가 내 싶었대. 그래 내가 이제 조용할 때 한번 들어봤더니 야 욕도 야. 그 내가 어제 보내줬어요. 지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지욕을 지한테 한번 보내줘봤거든. 아이고 참 볼록이. 놀랍대. 내가 나중에 한번 틀어줄까? 자 여기 이제 5, 7, 10, 15, 25 이거 그 다음 1, 3, 5 1, 3, 5 자 이건 이제 기억해 주세요. 5, 7, 10, 15, 25 1, 3, 5 근데 여러분 이거 5년하고 10년 이쪽에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딱 5년 10년 이렇게 놔야 돼. 깃대를 자 이렇게 딱 놔가지고요. 위에는 이제 유기징역 유기검고 이야기고요. 여기는 무기징역 사형이죠. 이 밑에는 이제 자격정지 라인이고 여기는 이제 벌금이고 여기는 구간물 이렇게 되는 거다, 그지? 예, 오케이. 그래서 3번에 법관에 대한 채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거 많이 틀렸대 이게 법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법원직 시험 문제예요. 법원직 시험 문제. 1번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재척 사유는 7가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불공평한 재판의 우려는 뭔데, 여러분들? 이거는 기피 사유잖아요, 기피 사유. 그러니까 재척원에 해당하지 않는 건 1번이 되겠죠. 기피 사유는 돼요. 그다음 4번 문제. 4번은 정답률이 82. 이건 여러분 잘한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인데 잘해. 그래서 4번이죠. 인지. 여러분 인지는 하고 나가야지. 여러분들. 내가 이게 처벌될 거라는 것을 알고 나갔을 때 시효가 정리되는 거지. 아니 처벌될 거라는 것도 모르고 나갔는데 어떻게 시효가 정리되죠? 그 다음 5번 문제.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여러분 그 우리 확정되지 않고 몇 년 지나면 시효는 끝난 것으로 본다고요. 의제 공소시효 25년이잖아요. 25년. 그 15년 했기 때문에 틀려요. 자, 때로는 의제 공소시효를 여러분 20년 또는 30년 이렇게 바꿔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15년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이전에 15년이었거든요. 그게 25년으로 이렇게 바뀐 거고, 그래서 15년 이렇게 오답을 거는 거고, 이전에 15년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거고, 또 이제 20년 뭐 또는 30년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5를 더해주고 5를 또 빼가지고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거든. 25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25인가 아닌가가 헷갈릴 수도 있어. 이런 수험생이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방법을 기억해두면 좋을 때 우리 시효 기간 중에 가장 긴 거 이게 의제 공소시효 기간이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봐봐. 가장 긴 거 25년 이렇게 하면은 되잖아. 5, 7, 10, 15, 25. 그 다음에 그 6번 문제.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특별하지 않은 건 2번이다. 2번. 여러분 동일 사건 하나의 사건 나오면 한 여자 한 남자 딱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 동일 사건 하면 한 여자는 또는 한 남자는 한 놈하고만 또는 한 년하고만 결혼해야 될 거 아니냐. 나 이러면 잘 못하겠더라 이런 거.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요. 나한테 뭐 영상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 잘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뭔가 해가지고 다 클릭해서 들어가봤더니 유머 있게 강의하는 법 이해했더라고요. 내가 새끼가 진짜 내가 글이 쓸러가라 내가 톡을 보내봤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냐면 새끼 내려갔다 확 죽여버리는 게 장난 아니에요. 샘은 그 유머에 대해서 뭔가 공포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저 미친놈 새끼야. 전혀 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지 않아. 이 새끼 이게 인강생인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인가? 야, 우리 한국이면 너 싫은 자리 따라와봐. 이 새끼들 그래 내가 한번 시간 나놓고 한번 볼까 싶다. 얼마만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거 내 참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다 내가. 참 미안해요. 내가 많이 쓸렁해서 이 영상까지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그런 거 볼 짬은 없으니까 보내주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살다가 할게요. 자, 그 다음 6번에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특별하지 않은 게 이거 동일 사건이 있구나. 여러분 동일 사건요. 하나의 사건 있잖아요. 하나의 사건. 한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한 놈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예, 하면 안 되잖아요. 이중으로 결혼하면요. 근데 이중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중으로 결혼하면. 그러면 이제 서로 살겠다고 이제 싸우겠죠, 여러분들. 서로 안 살겠다고 싸우나? 하여튼 뭐 서로 살겠다고 싸우는 이놈이 탐이 나면, 인연이 탐이 나면요. 그 서로 살겠다고. 그리고 결국 싸움에서 이긴 놈이 차지하고요. 진 놈은 결별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법원 재판이 되는데 여러 개의 법원에 들어가 있다면 누가 재판할 거냐? 서로 재판하겠다고 싸우겠죠. 그 싸워서 이긴 놈이 재판하겠죠.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단독에 들어가 있고 또 합의에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1대3으로 붙으면 당연히 3위이잖아요. 그 합의와 재판하고 단독은 뭔데 단독은 이제 결별해야죠. 공소야 결정으로 끝내요. 근데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의 단독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 개의 단독에 그럼 힘이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는 누가 이긴다고요? 먼저가 이깁니다. 먼저. 그렇죠. 뒤에 기소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고요. 공소의 결정요. 예, 동일 사건이 사물과다를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는 먼저 좋아요 먼저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권 상고받은 검사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이게 잘못됐죠. 신청에 의하여 이렇게 가야 돼요. 신청이 있을 때 뒤에 기소받은 법원을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이 없어도. 자, 이런 형태로는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출제는 안 되고 많이 출제는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채용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 번.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3번이죠. 여러분 상상력 경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 경합이요. 우리 그 형법에서는 이렇게 보통 부르고 우리 수동법상은 수동법에서는 과형상일체 뭐 보통 이렇게 많이 불러요. 뭐 상상력 경합이라 불러서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상력 경합이 형법에서는 수재잖아요, 수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효를 기산할 때는요, 공소시효를 기산할 때는 공소시효 이거 정할 때는 상상력 경합이 형법상 수재이기 때문에 각각 시효 기간을 뽑아내고 각각 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해야 돼요. 아니 그 공소시효가 수동법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 수동법상은 상상력 경합이 일제라며 그러면 중한제 일제로 처벌하니까 중한제 일제 이걸 가지고 시효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상상력 경합을 우리 공소시효 편에서는 수재로 놓고 판단하는 게 옳아요. 왜 그렇다고 했죠? 왜? 이 공소시효라는 것이 형법상의 제도라고 봅니다. 형법상의 제도. 형법상의 제도라고 보니까 이 상상력 경합 이런 것들을 수재로 놓고 판단하는 게 옳아요. 이 공소시효가 형법상의 제도이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형법하고 어울려요. 그래서 이건 형법적으로 가는 게 그냥 뭐 내가 볼록이한테 뭐 이렇게 볼록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그쪽으로 가는 게 좀 논리적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맞을 듯 보여요. 여기 있으면 이 부분에서만큼은 상상력 경합을 수재라고 해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는 다른 파트에서는 전부 다 상상력 경합을 일제라고 놓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상력 경합 일제로 놓고 판단해야 되는 나머지 영역들이 많거든요. 일부만 기소해도 그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는 거. 그러니 상상력 경합의 일부만 기소해도 그 전부에 대해서 왜 일제니까요. 다 효력이 미치고 또 이제 시험에 요 근래에 많이 나왔던 거 상상력 경합 중 일부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됐다면 나머지 부분요. 상상력 경합 관계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도 뭐가 생겨? 기판력이 생기니까 이거 기소하면 안 돼요. 기소하면 법원에서는 면소 판결 때리게 돼 있어. 자, 이렇듯 상상력 경합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전부 다 하나의 범죄로 놓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공소시효만큼은 상상력 경합을 수재로 놓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여기만 딱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다른 범죄까지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면 틀리죠? 보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죄와 사기죄를 범한 경우죠. 그 다음 8번에 관련 사건 관할 심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여러분 그 동시범은 관련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동시범도 관련 사건이죠. 왜 아니에요? 동시범도 관련 사건이에요. 관련 사건이에요. 자, 우리 여러 개의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는 관련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걸 바로 물어볼게. 조금 전에 했던 내용하고 연관된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대. 예. 조금 전에 했어. 이 답 못하면 여러분 지금 안 듣고 있다 열심히. 이 열심히 안 듣고 있는 이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 떨어진대. 예. 강의 들을 때 열심히 들어야 돼. 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에 쌓이면 여러분 합격한대.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상상적 경합이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이 상상적 경합 있잖아요. 이게 관련 사건일까 아닐까? 관련 사건일까 아닐까? 이게 형법상 수재라고 했잖아요. 여러 개의 범죄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관련 사건은 수개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자, 상상의 경합 관련 사건일까 아닐까? 맞다. 맞을래?
이렇게 하면 썰렁하대요. 그러니까 뭐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고 하지 말라 하고 왜 그래 하려고 하냐. 한 학생은 내가 또 이 말을 했더니 왜 그러면 쌤 그렇게 하려고 하냐. 아 그래 내를 확 죽여버리더라고요. 내가 어제 내가 많이 죽었어요 내가.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잖냐. 이거 참. 자 조금 전에 했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했는데 관련 사건일까 아닐까? 관련 사건? 관련 사건? 관련 사건? 관련 사건? 아니지 여러분들. 관련 사건 아니지. 제가 관련 사건은 수개의 사건이라고 했잖아. 상상력 경합은 형법상은 수재 맞지? 내가 그 형법상 수재 아니냐? 이건 이러면 꼬신 거예요. 착 꼬신 거예요. 야, 넘으면 안 되지. 상상력 경합이 형법상은 수재지만 우리 수성법에서는 뭐라고? 하나의 범죄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범죄. 하나의 범죄. 아, 네가 뭐 수개의 범죄라 해야 되는 게 있다며? 그게 뭔데? 그 바로 그 위에 문제. 공소시효할 때 그래요. 공소시효할 때. 이거는 관할에 관한 거니까 전부 다 하나의 범죄로 놓고 봐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상상력 경합이 형법상은 수재지만 우리 수성법상은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아니야. 상상력 경합은 관련 사건 아니에요. 그래 공소시효만 상상력 경합을 수재로 놓고 판단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의 범죄로 놓고 판단이 된다니까. 상상력 경합은 관련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좀 기억하면 좋고. 근데 이게 출제되면 조금 출제된 내용인데 그렇게 많이 나온 내용은 아니었어. 좀 그러면 관련 사건이 어떤 건데? 여러 개의 사건이 서로 관련 있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 있는 것은 어떤 건데? 1인 2범한 수재 뭔데? 실체적 경합범이고 그다음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범한죄. 그다음 또 뭐가 있는데? 이제 범인언익죄, 증거인멸죄, 위정죄, 허위감정통역, 죄 그리고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이죄. 언인이 허장과 그 본범의 죄. 이게 관련 사건이었다,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에 뭐 또 뭐가 뭐 하는? 이제 9번 보자. 9번 보자. 여러분 9번 볼까? 정답률 9번. 9번. 에이 새끼들. 아 미친놈들이네. 내가 뭐 그거 왜 웃는데? 볼록이 갑자기 생각난다. 볼록이. 이 경찰놈 새끼 씨발 시켜. 네 여러분들을 봤는데 들을 때마다 뭐 스트레스 확 풀리고 좋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그 열차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많이 들어봤어요. 저전에 한 여학생이 지금 이제 현직에 가갖고 승진까지 했는데요. 서성에 날 때마다 이제 그 저전에는 뭘 보냈더라? 우리한테 뭘 또 한번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수공예로 하는 데를 우리 찾았는가 봐. 이제 펜에 이렇게 펜인데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수작업을 만드는가 봐. 거기다 볼록 이름 그 하고 내 이름 하고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또 보냈더라고. 아이고 참. 하여튼 그 애가요. 그 애가 이제 애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 현직이 지금 이제 승진까지 했으니까 볼록이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 뭐 볼록이한테 시집 가겠다고 그 당시 이제 수업 들을 때. 그랬더니 이 새끼가 뭐 돌았나 이 뭐 새끼마 내가 돌았나 항상 이 앞에 앉았던 친구인데 돌았나 했더니 하여튼 이 친구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니까 그래 왜 그리 볼록이가 좋은데 하니까 욕을 잘한대요. 그래 욕을 잘하는 게 뭐? 욕 잘하는 사람이 뭐가 좋노? 했더니 스트레스가 확 풀린대. 그래 너 인적성에 네 문제 있다. 네 아마 피라번 할 것 같은데 네 인적성에 문제 있다. 너 나중에 적성시험 볼 때 틀림없이 네 고민될 거다. 네 힘들 거다. 내가 그랬지. 잘 합격하더라고 하여튼. 욕을 하는데 스트레스 풀린대요. 나 그걸 몰랐거든. 들어보니까 풀리더라 야. 좋더라고. 그래 좋더라고. 너희들 좋겠다. 너희들 좋겠다. 많이 들어봐서 좋겠다. 볼록이 욕 엄청 잘하대. 참. 시집까지 가는데 내 볼록이한테 이야기했어. 여기도 어디 있노? 우리 지난주에 그 밑에서 우리 1층에서 지난주에 봤던 친구. 내 볼록이한테 이야기해줬어. 볼록이한테 시집 가겠다 한 친구 우리 학원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들끼리 이거 아빠라 하기는 어렵고 오빠라 하기는 어렵고 아빠라 해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나는 그래 입을 열면 안 되는구나. 아니 우리 학원에도 있어요. 우리 학원에도. 아니 지금은 그때야 그래도 볼록이가 그때는 한 50대였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저전에 부산에서 내가 부산 그 있다 있잖아요. 지금 그 승기가지. 지금 볼록이가 60대가 넘었었는데 그거 갖다가 지금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지. 어디 갔노? 우리 학원에 있는데 여기 일순환이 아니가. 내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한번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볼록이하고 우리 만남을 한번 내가 주세를 보기로 했어. 내 볼록이한테 이야기해줬다. 내 볼록이 한번 보자 하더라. 한번 네가 주세를 보라 하더라.
또 신청할 사람 있어요. 또 신청해봐. 내가 한번 뭐 이런 김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다 한번 보자 한번. 놀랍지 그지? 아이고 볼록이 진짜. 근데 그 이야기 중에 볼록이 엄청 좋아하더래. 영감쟁이. 아이고 참.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뭐 결혼 안 하면 나이가 60 가까이 돼도 나예. 아이고 참. 뭐 하다가 내가 엉뚱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네. 아니 시끼 마 너희들이 이랬으면 내가 헛소리 안 할 거 아니냐. 5.1이 뭐고 5.1이. 아니 나는 이게 50인지 알았어요. 50. 그래도 내가 욕을 할 기라 생각했는데 동그라미가 없어요. 내 말이 거짓말이야. 네가 봐라 이게. 그 봐라. 그 5.1 그만 보면 된다. 이게 정답률이야. 맞지? 뻥 아니지? 5.1마 5.1. 아니 나 진짜 웃긴다 너희들. 너희들 웃기지? 너희들은 내가 뭐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정말 이상하다. 5.1이면 50도 아니고 내가 50이라고 해도 내가 욕을 할 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5.1이면 야 시계들은 진짜 아이고 야 그 5.1이 누구 도대체 5.1 네가 5.1이가 여기 손 들어봐라. 맞춘 사람 손 들어봐라. 맞춘 사람. 너희들은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별명이 다 5.1이다 5.1. 야 정말 참 웃긴데 너희들. 등록 기준지는 대구니까 대구는 X 해야죠. 그제 서울이 주소지인 을이라고 했으니까 서울 X 해야죠. 왜? 을은 피해자니까. 피해자의 주소 아니잖아요. 갑은 춘천에서 을에게 독약을 먹였다. 춘천 동그라미. 그리고 을은 강릉의 사망. 강릉 동그라미죠. 그 후 갑은 성남에서 불법 체포잖아요. 불법 체포. 성남 X죠. 여러분 불법 체포된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 임의 또는 적법 강제에 의해서 현재 있는 현재지라 했잖아요. 물론 현재지도 토요가가 있는데 임의 또는 적법 강제 아닙니까? 적법 강제, 적법한 강제, 적법한 체포 구속, 불법 체포라고 했으니까 이 성남은 아니잖아요. 이거 성남이요 되냐 너희들? 웃긴다 너희들 정말로. 이런 문제가 기출 문제에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막 바로 풀었나? 내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허술해 보이고 막 마음 좋아 보이고 막 하지. 이거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내를 몰라. 내가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이게 너희들 아니 나의 진면목을 모른다. 내가 그래 쉬운 남자가 아니야. 자, 이게 10번요.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게 뭐냐. 10번은 쭉 가서 74네. 그 3번이잖아요. 동일 사건 사물관할을 달리하니까 이제 뭔데요? 달리하니까 먼저라고 하면 안 돼. 같이 한다라고 하면 먼저지만 달리한다 하면 뭔데? 이건 합의고 하는 거잖아. 사물관할을 달리하면 합의고. 달합이네. 달합. 사물관할을 같이 하면 간먼이래. 간먼. 하도 틀리니까 해봤어. 사물관할을 달리하면 합의고요. 달합. 같이 하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간먼. 미안해. 자, 11번. 제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제척. 11번은 쭉 가가지고 43이 뭐고 43이. 뭐 5.1도 있는데 뭐 괜찮다. 1심 공판결에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들이 1번이요. 1심 판결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으나 판결은 그 이후 경질된 판사가 있다면 이 부분까지는 이제 몰라도 돼. 그냥 1심에서 그 뒤에 1심에서 증거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한 경우 1심에서 증거조사한 놈이 항소심 재판을 하면 제척 사유가 돼? 안 돼? 되지 여러분. 1심에서 증거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하는 것은 제척 사유가 되잖아. 해당하지 않는다. 틀려요. 다음 12번은 쭉 가서 52. 이 12가 7급 문제거든. 7급 문제거든. 그리고 7급 문제 같은 경우에 사례를 주면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이런 형태는 좋아요. 내가 탐이 나는 문제지. 우리한테도 좀 냈으면 하는 탐이 나는 그런 문제. 근데 이건 답은 엄청나게 쉽게 나와요. 여러분들. 답은 쉽게 나와요. 왜? 1번이 답이니까. 그리고 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긴장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냥 이것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지선다형 문제로 했으면 정답이 더 높았을걸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구속적부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에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가능하다. OX. 구속적부심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래 1번 선지에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1번 선지에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석방 결정에 대해서 항고로 불복 가능하다. OX. X잖아요. 뭐 이것도 어렵나. 아니 우리 지방법 판사 재판은 불복이 안 된다고 첫날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첫날부터.
물론 구속적부심에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가 가능하지?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석방 결정 말고 또 하나 보석 결정. 보석 결정은 보통 항고가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고 그냥 석방 결정이잖아요. 불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지 그게 1번 봐봐라. 기업 관련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맞네. 항고할 수 없다. 맞잖아. 그리고 이거 문제 옳은 것을 고르라 문제지. 그건 답이네. 그러면 밑에 2, 3, 4 이 선택지는 볼 필요도 없잖니. 2, 3, 4로 넘어가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도 있긴 해요. 니언 여러분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재판을 얼마든지 해도 돼. 영장 발부 이런 것들 해도 된다고. 증거조사 했던 놈이 그 상수임 재판 안 돼도 영장 발부한 그런 놈들은 얼마든지 재판해도 돼. 그러니까 재척 사유가 있다 틀리고 디귿 한번 보자. 디귿 뭔데? 변론 다 끝나고 우리 기피 신청이요. 기피 신청은 이제 변론이 다 끝나고 이제 판결 선고로 들어가면 기피 신청해도 선고 절차 중단할 필요 없거든. 정지할 필요 없거든. 계속해도 되거든. 왜 기피 신청에 들어왔을 때 판결 선고, 구속 갱신 이런 것들은 정지가 되는 소송 절차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 기피 신청 법관 빼달라고 신청하면 증거를 조사하고 범죄 사실을 심리하는 것 이것만 정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소송 절차 정지하지 않고 한 판결 선고는 위법하다라고 했네. 이건 틀리지. 그다음 4번 그 리얼 선택지니까 리얼 한번 봐봐라. 위에 리얼. 이에 갑이 항소했는데 항소인 재판부의 합의부 중 한 명이 판사 A였고 A는 항소 사건 1심 공판 절차에는 1차 공판에는 관여하였으나 1차 공판, 2차 공판엔 경질되어 경질되었대 여러분. 이미 빠졌다는 거야. 이미 빠졌으니까 채척 대상 이거 아니가? 아니지. 그런데 그 4번 선택지 봐라. 채척 사유가 있다 했으니까 틀리지. 그다음 13번 볼게.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3번에 쭉 가면 71이네. 2번이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 엄청나게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라 까먹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치는 모의고사는요.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 높았으면 높았고 같았으면 같았지 낮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지금 우리 여기 치는 모의고사. 그리고 우리 그 S클래스의 모의고사는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좀 더 많은 지문이 들어가요. 많은 지문이. 박스 안에 더 많은 게 들어가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박스 안에 개수가 많이 들어가지고 막 시옷, 영, 치엇, 키역 이렇게. 그래가지고 개수를 물어보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좀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니까 많이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런데 지금 지금 이 기본 강의 있잖아요. 여기 우리 기본 강의 모의고사는요. 실제 난도보다는 절대 낮지는 않습니다. 같거나 그보다 좀 높았으면 높았지.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많이 접하시는 게 옳잖아요. 이 내용도 이 문제도 결코 낮은 난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높은 난도를 맞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기억만 놔주면 쉬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 보전금 있잖아요. 보전금 이 몰치 여러분 만약에 재판이 확정이 됐는데 집행을 하기 위해 소환을 했는데 이놈이 불응한다 또는 도망쳐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그 보전금에 대해서 손을 댄다 했잖아요. 우리 인질을 잡아놓고 내보내줬는데 이제 확정이 됐어요. 이제 이놈이 들어봤으니 이제 콩밥 먹어야 돼. 근데 이놈 새끼가 이제 도망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인질은 어떻게 한다고? 인질은 반드시 해코지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반드시 해코지를 한다. 재판 진행 중에 도망쳤다, 도망칠 염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보석 이거 인질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취소해가지고 이놈을 다시 잡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질은 해코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잖아요. 보전금은 몰치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정이 된 뒤에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오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불응하거나 도망쳐버리면 이때는 보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코지를 하도록 돼 있다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재판이 확정이 됐는데 그럼 이 몰치 결정을 어느 지역에 있는 법원이 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기록을 봐야지 보전금을 얼마 정도 몰치할지가 나오겠죠. 그래 확정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그 법원이 하는 겁니다.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그 토지에 있는 관할 법원이 하는 거예요. 기록을 만약에 대구지법이 가지고 있으면 대구지방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기록이 만약에 확정 기록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이 하는 거예요. 대구지방검찰청에 가 있다면 대구지방법원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됐죠? 지금 토지관할 물어보고 있잖아요. 기록법원. 자, 또 한 개 더. 원래 물어보는 것은 자주 물어봤던 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 내용이에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기록이 검찰에 넘어가 있다면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인데 그 법원에 단독이 하는 거예요? 합의부가 하는 거예요?
단독이 합의부야? 다 까먹었니? 깨끗하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다음이 있는 거야. 다음에 또 이래도 기본 강의가 있고 또 S클래스가 있고 또 저녁에 특강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책망하는 게 아니고 까먹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상기시키기 위해서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까먹거든요. 또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제 푸는 거하고 또 내가 바로 질문을 던져서 푸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또. 법관 한 명이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돈 몇 푼 뗄 때 뭘 법관 3명이나 달라붙겠냐. 법관이 남아도 오는 것도 아닌데 업무 가중인데 뭔 법관이 3명이나 달라붙어 한 명만 하면 되지. 그래서 기록 단독이라고 했던 거. 기록 단독. 기억해 보세요. 또 한 번 더. 기록 단독. 확정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법관 한 명 단독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형사본안 사건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항한 법원이 아니라라고 했네요. 아니라 하면 틀리죠. 이 법원이 하는 거예요. 확정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찰청에 대항한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4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4번이죠. 1번 뭐가 잘못됐을까? 형법이죠. 형법은요 법정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형은 뭐라고요? 처단형인데 처단형이 아니에요. 자, 형법정형이라고 했잖아요. 형법정형. 형법은 처단형이 아닙니다. 형법은 처 없잖아요. 처 없다. 내가 이렇게도 수업 시간 했는데. 하지 말까 그랬다 이거는. 자, 처단형 아닙니다, 여러분. 형법정형. 가중감경 하기 전에 법정형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 특별법은 어떻게 되면 특별법은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형을 가지고 한다 했죠.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형을 가지고. 자 거기에 이번에 공범일에 대한 공소의 정지는 다른 공소의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 최종행위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최종행위라고 오답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최종행위가 뭐 이 부분에 또 있긴 하거든요. 뭔데요 여러분들. 우리 둘이가 같이 범죄를 했을 때 우리 둘이가 이 친구는 1월에 하고 내가 만약에 2월에 범죄를 했다 해볼게. 이 친구는 1월에 나는 2월에. 이 친구는 1월에 범죄를 했으니까 그때도 시효가 진행하고 나는 2월에 했으니까 나는 2월에 진행하는 거 아니죠. 언제 진행해요? 우리가 공범이라면 내가 이제 2월에 범죄를 맞춰주면 이 친구 범죄도 그때 끝난 거예요. 원래 이 친구가 해야 될 것을 내가 대신해 준 거니까. 그때 전 공모에 대한 시효를 같이 진행하는 거죠. 같이. 그렇잖아요. 그래 최종행위 종료한 때 전 공모에 대한 시효를 뭐 한다고요? 기산한다고요. 기산. 다시 진행이 아니고 처음에 기산한다고요. 기간 계산. 시작이요. 시효의 출발. 시효의 출발이 최종행위 종료한 때 전 공모에 대한 시효를 출발하는 거예요. 모래시계 핀이 뽑히고 모래가 흘러내리는 시작 시점이 최종행위 종료한 때죠. 근데 같이 흘러내리다가 만약에 이 친구를 기소하면요. 이 친구 시효만 멈추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 기소되지 않은 저도 멈추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시효는 언제 진행한다고요? 언제 다시 진행한다고요? 이 친구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때 나의 남아있는 시효가 계속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바뀌면 옳아요? 최종행위 종료한 때가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이렇게 되죠. 피고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피고인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렇게 해야죠. 이것도 여러분 교정시험에 나온 거예요. 교정시험. 아 이거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냈어요. 여러분들 잘 냈어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외국에서 범죄를 범하고 외국에 계속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처리한 것을 보잖아요. 그 이야기고. 포함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에 4번 거는 선택지 옳잖아요. 뇌물공유와 뇌물수와 같은 대양범은 여기에 공고에 해당되지는 않죠. 15번 공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이거요 이거. 이게 7급에 최근에 나온 것인데 이 선택지가 좀 어렵다고요.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거나 범죄의 정미 없다는 이유로 공범 1인이 무죄 확정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둘 다를 동시에 적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앞번에 설명했잖아요. 이 둘을 전부 다 공범이라고 해도 틀리고요. 그 다음 진범 아닌 자를 기소했다라고 해도 틀려요. 왜? 하나는 진범 아닌 자를 기소한 것이고 진범에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하나는요. 공범 1을 기소한 거 맞고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죠. 자 어느 경우에 공범이라고요?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받은 경우 공범이라고 하는 거고요.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 확정 판결받았다면 이거는 진범 아닌 자를 기소했으니까 진범에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잘 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판례의 결론만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 판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전에는 판례에 있던 결론만 딱 보면 됐던 것을 판례 그 안에 내용까지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판례 결론만 알아도 되고
또 그것만 물어봐요. 그런데 어떤 판례는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여러분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이요. 16번은 증거보전. 역시 까먹었다는 게 바로 입증이 되네요. 16번부터는 전부 다 뭐 68, 65, 63 뭐 이렇게 나요. 정답률이. 자, 증거보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2번입니다. 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증거보전 청구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틀리죠. 예, 검사도 청구권이 있잖아요. 검사는 증거보전 청구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서당 증인신문 청구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증거보전 청구에 있어서 검사는 그 청구의 어떤 필요성이 높지는 않죠. 질을 위한 제도는 물론 아니에요. 청구권은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뭐 압수액에 대한 설명을 가장 특별하지 않은 거 4번이죠. 여러분 우리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 이거 나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근데 24시간 나왔죠? 틀립니다. 48시간 나오면요? 그래도 틀립니다. 범행 중, 범행 직후 이거 나올 때는 시간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이거 하나 기억하고 또 하나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다 해도 틀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구속영장 발부받아야 한다? 틀립니다. 이거는 구속영장이 아니고요. 어떤 영장은요? 압수했으면 압수영장, 수색했으면 수색영장, 검정했으면 검정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예요.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정을 했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했는데 이 영장은요. 압수수색 검정영장이지 구속영장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 이거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선지, 옳은 선지인가 틀린 선지인가를 판단할 때 뭐 검토하면 된다고요? 시간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다 해도 틀려요. 구속영장 나와도 틀려요. 이 세 가지 빼고는 옳은 선택지로 나왔으니까요. 이 세 개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 18번의 재정신청 4번입니다. 예, 법원의 공소일치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어때요?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안 되죠 여러분들. 고등법원이 공소되게 해 라고 결정하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고 기소한 것을 유지만 가능하고 취소를 못해요. 그 다음 19번에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여러분 그 공소되기 이후에 참고인 조사는 되거든요. 참고 조사는 되는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증언한 놈이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한 놈을 데리고 뭐 수사실에 그 검찰청에요, 뭐 또는 경찰서에 데려가서 법정에서 했던 이 증언을 번복시키는 형태의 조사 활동은 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기재한 진술조서, 진술서, 그리고 최근에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전부 다 증거로 쓸 수는 없죠. 근데 이것들이 증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아주 이례적인데 뭔데요? 피고인이 증거상의 동의를 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종전증인이 나와가지고 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 신문에 기회가 부여됐다 해서 증거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피고인이 증거상의 동의를 해야 돼.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다시 법정에 증인이 나와가지고 성립의 진정 인정 그리고 반대 신문 기회 부여 증거능력 인정된다. 증거능력이 있다. 틀리죠. 증거 동의했을 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다음 20번입니다. 20번에 그 3번이죠. 증거보전 절차에 있어서 검사는 증인신문은 청구 물론이고 피해자 신문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그 증거보전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 검정감정, 증인신문입니다. 압수수색, 검정감정, 증인신문이요. 이거 내가 노래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했지. 근데 한 명 나한테 톡을 보냈어. 자 누구지? 손 들어봐라. 니 맞다. 니 맞다. 내가 니한테 커피 쏴준다 했는데 못 쏴줬어. 그지. 그래 알겠다. 내 지금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아무도 오지 마. 네가 와봐봐. 내가 니 쏘아주는 거 네가 가르쳐줘 봐봐. 네. 내가 한번 전에 한번 쏘아봤어요. 내가 이제 안 와도 돼. 이거 내가 한 명 딱 보내 한 명. 이게 나와서 한번 해줘봐. 그건 안 돼. 그럼 네가 내한테 보낸 거 나중에 앞에 틀어줘도 되나? 그것도 안 되나? 알겠다. 딱 한 명 보내. 니 이거 맞췄지? 네, 맞았어요. 맞았지? 또 보세요. 딱 한 번 하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잘해요. 지금 내한테 톡 하나 보내주라. 톡 내한테 하나 보내.